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새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정말 그야말로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 이걸 다룬 기사들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갑자기 6억 원으로 딱 묶이고 또 전세대출 관련해서 새로운 규제가 나오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혼란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이 자료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죠. 네, 이번 정부의 좀 기습적인 규제 발표가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매와 전세 양쪽에 상당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발표 내용을 이렇게 나열하기보다는요, 구체적인 데이터나 또 메이플자의 같은 그런 현장 사례를 통해서 이 변화가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앞으로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지 그 맥락을 짚어보는 데 좀 집중하겠습니다. 정말 시작부터 강력했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 이런 발표에다가 대통령이 맛보기라고까지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정말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기사들을 보면 발표 직후에 계약 취소가 막 속출하고 거래량이 이전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이 상토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상당히 커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규제로 자금 조달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그 매수 희망자들이 일단 멈춰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야죠.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요. 규제 발표가 27일이었는데 그 이후 계약 해제 건수가 무려 125건에 달했고요. 특히 발표 당일에만 39건의 해제 사유가 발생했어요. 당일에만 39건이요. 네. 계약금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더 큰 하락 위험을 피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움직임이 과거 규제 발표 때보다 좀 더 즉각적이고 큰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게 좀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 규제 가능성까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보나요? 여러 가지가 거론되는데요.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 이걸 더 강화하거나 아니면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까지도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DSR까지요? 전세에도? 네. 그리고 또 세법 개정 없이도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규제 지역, 예를 들면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확대를 유력하게 보고 있죠. 이게 지정되면 세금 부담이 커지고 대출 받기도 훨씬 까다로워지거든요. 네, 그렇죠. 마포, 성동, 분당 이런 곳들이 후보로 언급되기도 하고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할 가능성, 이것도 제기됩니다. 수요를 이렇게 누르는 동시에 공급 대책도 곧 나온다고 하죠. 그 방향은 어떻게 예상되나요? 네, 이르면 이달 중에도 나올 수 있다는데, 공급 대책은 기존 신도시나 도심의 밀도를 높이는 방식,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서초 서리풀이나 김포 한강 2위 같은 기존 택지의 용적률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땅을 활용하고 3기 신도시 용적률도 상향하는 이런 방안들이 언급되고요. 또 공공주도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규제가 매매 시장뿐 아니라 전세 시장, 특히 메이플자이 같이 입주를 앞둔 대단지 신축 아파트 현장에도 이게 직격탄이 됐습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이게 핵심이라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쉽게 말하면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면 집주인이 보통 그 돈으로 아파트 분양 잔금을 치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관행을 이제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금 마련길이 막힌 집주인들이 많아졌고 당연히 전세 계약 자체도 좀 어려워진 거죠. 특히 메이플자이 같은 대단지에서 이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다급하게 대출 없는 세입자를 찾으려고 전세금을 1억씩 낮춰 부르기도 한다고요? 근데 워낙 전세가가 높으니까 이게 쉽진 않겠어요.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대출 없이 이 전세금을 감당할 세입자가 얼마나 있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메이플자의 84제곱미터 전세 호가가 한 18억, 19억 하던 것이 지금 14억, 15억대로 뚝 떨어졌고요. 와, 많이 떨어졌네요. 네, 입주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더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기존 아파트 전세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인 거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전세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게 불안정성이 더 퍼지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네요. 기사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빌라 공급은 줄고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감소하는데 매매를 포기한 사람들이 전세로 몰리면 오히려 전세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른 한편에서는 전세대 대출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나 아예 월세로 전환하는 흐름이 더 빨라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결국 뭐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새 정부의 이 강력한 대출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매매 시장을 아주 급냉시키고 동시에 신축 아파트 입주와 맞물려서 전세 시장에도 예상치 못한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앞으로 나올 추가 규제나 공급 대책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그 이면에 얽힌 복잡한 문제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택 구매는 물론이고 전세살이마저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규제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시대가 되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내 집 마련과 임차 거주 사이에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선택 기준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다룬 이 혼란이 미래의 우리 주거 문화에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